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본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가 오네요. 오랜만에. 지금 어제 그 동경 같은 곳에서는 강바다에도 바닥 나가지고요. 강물이 없어가지고 수돗물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는 하는 뉴스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봄인지 그 뭐 느낌이 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비가 와도 그렇게 크게 춥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테마처럼요. 일본의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글로그로부터입니다. 자, 특히 일본의 특히 도쿄에서 집세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은 2025년에서 26년 현재 매우 뜨거운 이슈입니다. 26년 2월 기준으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집세가 너무 올라서 생활이 힘들다 하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뭐 6만 원, 7, 8만 원 정도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뭐 10만 원, 12만 원, 13만 원 뭐 이렇게 되고요. 물론 그 파밀리가 가족이 사는 집은 더 비싸다고 합니다. 뭐 25만 원 정도 이 정도 되고요. 월급은 뭐 대학 나와서 초봉이 25만 원인데 패밀리 집세 25만 원 주고 나오면 뭐 먹고 살지는 못하고 있죠. 이 정도로 참 심각합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니고요. 이게 폭등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뭐 그렇다 뭐 이렇게 더군다나 그 중국 사람들이 동경 내에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국인이 일본인들이 사는 집이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폭등하는 이유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최근 데이터로 본 집세 상승 실태 주로 도쿄 23구의 중심으로서요. 싱글용 원룸 원캐가 평균 약 12만 원에서 13만 원대입니다. 엄청 올랐네요. 제가 한 좀 뒤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25년 말 26년 초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곳이 다수입니다. 또한 그 패밀리용어는 50에서 70 평방미터 평균 25만 원 돌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만 원이면 월급이 20 대학 나와서 초봉이 25만 원인데 감당하겠습니까? 이거 감당 못하죠. 25년 12월 약 25만 1,446행으로 전년 대비해서 작년보다 보다도 한 10%가 올랐다고 그러네요. 일부 지역 유형에서는 전년 대비 10에서 15% 급등 사례도 흔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후쿠오카시에서는 14%대의 센다이시 등도 비슷하게 올라가 있다고 그래요. 폭등했죠. 26년 들어서도 교외로까지 상승 파급이 진행 중이고 좋은 조건, 역세급, 신축, 패밀리의 물건은 특히 더욱 오르고 있습니다. 뭐 집세가 이렇게 오르면 어디서 잠을 자고 살아야 할지, 자, 동경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상당한 타격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렇게 폭등하고 있을까? 주요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설 유지 비용이 폭등, 인건비, 자재비, 광열비, 수선비 등이 전반적으로 올라서요. 집주인과 집세에 전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집을 짓는 사람은 인건비나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하나의 인구 부족이죠.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뭐 베트남이나 뭐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걸 참 가끔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인건비가 상당한 그 작용을 하고 더군다나 그 자재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열비라고 해서 뭐 방을 덮이는 뭡니까 이런 그 석유값이나 이런 것들이 폭등하니까 집값도 덩달아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덩달아서 폭등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심 희귀 구매 포기, 임대가 수요 증가. 코로나 후에 출근 복귀, 외국인 유입, 젊은 층의 공동 육아 세대의 도심 편의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세고요.
분양 맨션 가격이 1억 엔에서 1억 엔입니다. 23구 평균이 1.3억 엔대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13억이네요. 평균이에요. 평균이니까 더 비싼 건 더 비싸겠죠. 평균이 한국 돈으로 13억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임대 시장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집을 사지 못하니까 임대 주택으로 몰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보니까 집을 사지 못하니까 임대하는 것으로 몰리고요. 또 더더욱 중국인들이 장사 속으로 동경에서 여러 집들을 완전히 사가지고 뭐 집값을 올려버리는, 이렇게 장사하는 비즈니스, 이게 하나의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회에서도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답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신축 공급이 부족. 이렇다 보니까 건설비가 상승하고 규제 강화로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수요 공급이 불균형하다. 금리 상승 영향, 오너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집세 인상이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갱신 시에 인상 수요 증가. 주변 시세가 오르니까 이 정도는 올려도 되겠지 하는 심리적인 것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경에서는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세입자로서 대체팀, 현실적으로 갱신 시에 주변의 비슷한 조건 시세를 미리 조사해서 이 정도 인상은 과도하다고 논리적으로 협상하고요. 또 이사를 고려할 때 교외의 도쿄도와 사이다마, 지바라 조건이 좋은 오래된 물건으로 눈 돌리는 사람들이 증가 중이다. 그러니까 동경 도심에서는 비싸니까 또 교회로 나가자 하는 이런 눈을 돌린다고 그래요. 너무 부담스럽다면은 도쿄도 같은 상담 창구가 그러니까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리니까 이것이 부당하다 하는 것은 도쿄도에서 상담 창구까지 마련했다고 그럽니다. 장기적으로 소득의 증가 전략, 부업 이직이나 공유주택 선택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 사는 입장에서는 정말 체감이 클 텐데 2026년에도요. 당분간 집세의 부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올해도 그렇다 그래요. 더 구체적인 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도쿄가 이렇게 비싸면은 그러면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오사카는 어떻게 되는가? 오사카의 주거 비용 임대료 중심은 2020년 2월 현재 도쿄 특히 23구에 비해서 여전히 20% 30%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도쿄처럼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폭은 도쿄만큼 급단적이지 않고 생활비 전체로 보아서 오사카가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오사카가 조금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만은 도쿄보다는 조금 싸다고 그래요. 60,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20년에 오사카 평균 임대료 실태를 보면은요, 오사카시를 중심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싱글형이 원룸과 원케이가 원룸이 평균 6.5만원에서 7.5만원. 그래 아까 도쿄가 12만원 정도 되니까 거의 5, 60% 쌉니다. 오사카는. 도심 주어구, 기타구, 니시구가 7.8만원대에 흔한 7, 8만원이니까 한 4, 5만원이 쌉니다. 교외 외가 히라노구, 니시 나라구 등이 5, 6만원대에 가능합니다. 아주 싸네요. 도쿄에 비하면은요. 네. 그리고 패밀리용 2DK가 3LDK 50에서 70평방미터가 평균 14만원에서 18만원, 오사카 기준 25년, 26년 초에 약 15만, 17만원대에서 도쿄보다 조금 쌉니다. 도쿄가 패밀리용 25만원이니까 여기는 15만원 정도니까 한 10만원이 싸네요. 상당히 저렴합니다. 도쿄에 비하면은. 도쿄 23구 가정용 평균이 25만원대에 3, 40%가 저렴하다 그래요. 오사카는요. 네. 이렇게 많은 돈이 집세로 나가다 보면은 뭡니까 월급이 초봉이 23만원, 25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패밀리용 젊은 사람들은 패밀리가 없어 단신들과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월급의 절반 이상이 집세로 나가다 보니까 거기 또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면 한 5, 6만 원에다 플러스 한 20만 원. 남는 게 2, 3만 원밖에 안 돼. 2,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출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전차비나 뭐 이런 거 하면 자기 용돈은 원래 부족합니다. 도쿄 살면. 이러니 도쿄에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돈이 물론 한국이나 일본이나 돈이 있는 분들은 좀 막 부유한 층은 별로 그 타격이 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서민 측에서 보면은 동경에 살아라고 해도 살지 못합니다. 왜? 월급이 싸니까. 월급이 뭐 초봉이 23만, 25만 원이면 오래 다녔다고 해서 30만 원 조금 넘을 텐데 거기에서 집값이 13만 원 정도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절반밖에 안 남죠. 거기서 교통비니 먹을 거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뭐 거의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도쿄에서는 지금은 살아가는 게 상당히 힘들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도쿄에 살지 않아도 외곽으로 나면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비싸다고 해도 외곽으로 나면 한 1시간 거리 같은 지금은 뭐 전철 같은 것이 많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1시간 이내로 1시간 걸리지도 않게 동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은 그렇게 동경에 살지 않아도 조금 외곽에 사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의 서울에서 제가 안양에 살았습니다. 안양에 지금도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만 형제들이 안양에서 서울 가는 게 한 1시간 안 걸리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동경이라도 뭐 여기 마스터나 지바라 마스터 그 이바라키 스쿠바 제가 산 스쿠바 같은 거 뭐 1시간 안에 동경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살면은 그렇게 큰 부담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동경에서 그렇게 월급 받아서 전부 집세로 날린다고 하면은 이게 뭐 참 재미도 없고 일을 열심히 해도 재미도 없고요.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살아가는 사람의 그 생각입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동경에 살고 싶지 않아요. 왜? 뭐 동경 공기도 나쁘고 빡빡하고 교통 나쁘고 뭐 대단합니다. 그런 곳에 자연도 뭐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경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입니다만은 동경에서 꼭 있어야 할 분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그 지불해야 된다. 뭐 폭동해서 뭐 이번 지금은 살아갈 수 없다 이런 것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 놨습니다. 이런 제진에서 한 45년 전에 동경에서 이런 집에 살았습니다. 학고방이라고 그러죠. 학고방 집에 살았는데 뭐 한 4.5평입니다. 4.5평이면은 너무 좁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학교 다녔으니까 친구하고 둘이서 이런 학고방 집에서 4.5평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살다 목욕탕도 없고 그리고 뭐 공동 화장실에 그러니까 밥 먹고 조금 쉬다 보면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친구하고 둘이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뭐 그때 한 150엔인가 뭐 이렇게 100엔인가 이렇게 붙였는데 4, 50년 전 옛날 참 오래된 옛날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지금도 이런 집이 있어요. 학구방집이 동경 오래된 5, 60년 전에 지어진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거기에서는 물론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런 동경 내에서 집을 있어야 되고 또 아르바이트를 제가 지금 오래된 참 추억이 참 살아납니다만 파친코에서 그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네 밤에는 파친코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낮에는 학교 가야 되고 하니까 뭐 잠잘 시간이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 추억도 지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원래 동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동경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집값을 다 지불해서 뭐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월급이 20 몇만 원, 30만 원 되는 2, 30만 원 되는 데서 집값이 15만 원 정도 뭐 붙다 보면은 물론 패밀리는 더 25만 원이니까 원래 뭐 집세로 다 날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뭐 동경이 이렇게 비싸다 하는 걸 여러분들 전해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동경에 굳이 살고 싶지 않다. 뭐 외곽에 나오는 게 더 편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굳이 동경에서 집을 구하는 분들은 참 이렇게 어렵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경에서 그 외곽으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허다하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동경에 살지 않아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사는 사람의 방향에 따라서는 되게 힘든 집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그럼 다음 주 죄송합니다. 다음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요나라.